안녕하세요. 초의 불꽃입니다. 우리의 신체 기관 모두 중요하지만 그중 눈은 정말 특별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시력은 그 자체만으로도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삶의 질을 저하시키며 특히 암,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 환자가 저시력을 동반할 경우에는 훨씬 더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노화는 40세 전후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 초점을 조절하는 능력은 20살 무렵부터 퇴화하기 시작하며 노화로 인한 대표적인 퇴행성 안질환 중 하나가 실명을 유발하는 황반변성입니다. 최근에는 안 좋은 습관들로 인해 비교적 젊은 나이에도 황반변성이 발병하고 있으며 특히 서구식 식습관의 경우 비만과 심혈관 질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알고 있지만 시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서구식 식습관이 심혈관 질환이나 비만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서구식 식습관이 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은 이제 많이들 모르실 것 같습니다. 나쁜 식습관이 세포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고 시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실명까지 일으킬 수 있는 황반변성과 음식 간의 관계를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황반변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황반이라고 하는 부분은 망막의 이제 중심이 해당되겠고 중심 시력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이상이 생기는 걸 말을 하는 거죠. 작년에 이제 영국 안과 저널에서 황반변성과 그런 음식 간의 관계에 대해서 발표한 논문이 있어서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험 참가자 약 1,3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고 18년 동안 이제 식습관을 관찰을 했어요. 그래서 고기 위주의 서구식 식습관하고 그 야채 위주의 지중해식 습관 있는 사람을 크게 두 가지 분류를 해서 어느 정도 이제 황반변성이 발생을 했는지를 이제 비교를 했고요. 또 이런 큰 카테고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음식을 한 29종류로 구분을 해서 각각의 어떤 음식과 황반변성 관계를 이제 분석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를 이제 살펴보게 되면요. 위쪽이 이제 서구식 습관이 되겠고, 여기 프루던트라고 보이는 게 이제 야채 위주의 생활 습관이 되겠어요. 초기 황반변성 같은 경우는 어떤 음식을 먹어도 크게 이제 발생하는데 의미가 없었다라고 이제 발표가 되어 있지만, 후기 황반변성 같은 경우에는 서구식 음식을 드셨던 분들이 확실히 한 3배 정도 더 발병률이 높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야채 위주의 식습관을 하셨던 분들은 또 역시나 크게 상관없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후기 황반변성은 아무래도 이런 식습관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걸로 이제 결과가 나와 있고요. 두 번째 테이블을 보여드리면 음식의 종류와 그 황반변성 발생이 관련되어 있는지를 수치로 표현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보면 이제 악화시켰던 음식으로는 붉은 육류, 쇠고기나 돼지고기나 아니면 양고기 같은 게 되겠고요. 튀긴 음식, 마가린이나 버터가 많이 함유된 그런 지방류가 이제 황반변성을 많이 일으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고, 예방하는 걸로는 신선한 과일이나 야채, 콩류, 그리고 저지방 유제품에 의해서는 오히려 보호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구식 식사를 즐겨 하는 사람일수록 노년기에는 이제 황반변성이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는 이제 아무래도 수명이 길어지고 식습관이 서구화되면서 한 50세 이상 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초기 황반변성이 발견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는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붉은 육류나 튀긴 음식이나 이런 지방류 같은 경우는 망막에 이제 산화 반응을 일으키면서 이게 독성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망막에 산화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음식들은 줄여주는 게 맞고, 예방할 수 있는 이제 과일, 야채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루테인은 이제 황반이라고 하는 이제 시력의 90%를 담당하는 망막 중심 부분에 존재하는 색소인데, 이런 색소가 시금치나 케일 같은 이제 녹황색 채소에 많이 들어있다고 해요. 그리고 계란 노른자를 통해서도 이제 섭취를 할 수 있고, 근데 이런 루테인이라고 하는 거는 또 대표적인 카르테노이드라는 성분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카르테노이드 성분은 인체에 해로운 자외선과 블루라이트를 차단해주는 필터 역할을 하고,
인체 내에서 항산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카르테노이드니 루테인뿐만 아니라 대표적으로 제아잔틴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것을 모두 음식으로만 저희가 섭취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 어떠한 영양소들이 우리 눈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대규모 스터디가 있었어요. 이거를 이제 모아놓은 게 아레즈 포뮬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항산화 효과가 있었던 루테인, 지아잔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비타민 C, E, 그리고 아연과 구리가 이제 도움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서 황반변성이 있으신 분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신선한 과일, 야채 이런 걸 복용을 해주시고 이런 아레즈 포뮬라를 드셔주시면 더 도움이 되겠고요. 이거 아레즈 포뮬라라고 나와 있는 약하고 루테인이라고 나와 있는 약은 성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농도가 되게 중요한데 아레즈 포뮬라 같은 경우는 후기 황반변성으로 가는 것을 좀 막기 위해서 가장 최적화된 농도를 찾아놓고 이거는 일반적인 분들이 드시는 농도에 비해서는 높게 측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꼭 비교는 좀 해보시는 게 필요할 수 있고 오히려 이제 루테인이라고 이제 홍보가 되어 있는 영양제 같은 경우는 루테인은 되게 소량이 있고 다른 비타민이 많이 포함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냥 루테인으로 나와 있는 거하고 아레즈 포뮬라라고 딱 소개가 되면서 나와 있는 제약회사가 몇몇 있거든요. 다를 거예요. 요즘에는 이런 영양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영양제를 복합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시니까 좋은 영양소도 너무 많이 겹쳐지면서 과하게 복용이 되면 오히려 그게 이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까 한 번쯤은 영양제를 드실 때는 성분을 한번 확인해 보셔서 겹치는 게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 이제 아레즈 포뮬라라고 하는 아레즈 스터디에서 발표하기로는 일반적인 그냥 정상인 눈을 가진 사람이 이게 과연 먹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꼭 드셔야 되는 분들이 있는 거죠. 중기 이상의 이제 황반변성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이게 후기로 넘어갈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럴 때는 가능성을 낮추었다. 라고 되어 있고 한쪽 눈이 심한 황반변성이 있으신 분들이 있고 한쪽 눈이 괜찮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한쪽 눈이 심하신 분들에 있어서는 반대편에 심한 황반변성으로 갈 가능성을 낮추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아레즈 포뮬라에 맞춰서 약을 드시는 게 맞고 그 외에 내 눈은 건강하고 예방 차원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고농도의 약까지는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초기나 중기 단계에서 후기로 갈 수 있는 약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나의 생활 습관을 좀 변경을 시켜주시는 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러한 붉은 육류, 튀긴 음식 같은 거 염증을 많이 일으킬 수 있는 거는 황반변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음식은 줄여주시고 또 이제 음식뿐만 아니라 대표적으로 흡연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담배는 끊어 주셔야 되고 또 항산화 효과가 있는 이런 녹황색 채소나 그리고 이제 콩류 그리고 그 아레즈 포뮬라를 드셔주시는 게 이제 눈 건강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황반 변성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이 있다면 우선 개선해야 하며 평소 황반 변성 예방에 도움이 되는 식품을 섭취하는 것도 황반 변성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의 차이가 곧 인생의 차이다.